물론 생각하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valuating and Improving Compositional Text to Video Generation이라는 논문으로 이번 ECCB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랑 원식 오빠도 이제 디퓨전을 하다 보니까 디퓨전을 하면서 어떤 매트릭에 대한 좀 한계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를 조금 같이 좀 더 지적을 해주고 조금 더 좋은 매트릭을 제안한 논문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잘 된 논문이어서 그래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퓨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클립 스코어를 주로 썼는데요. 클립 스코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어, 그 보통 이제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잘 들어가도록 이제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클립 스코어는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에 이제 텍스트를 클립에 태워서 어떤 텍스트의 인베딩을 뽑고 또 생성된 이제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클립에 태운 다음에 그 클립 인베딩을 뽑은 다음에 그 텍스트와 이미지의 어떤 인베딩을 서로 코사인 시뮬러리티에서 그 시뮬러리티를 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클립 스코어가 이제 궁극적으로 재고자 하는 거는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제 그 생성된 이미지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반영이 되어 있고 얼마나 시뮬러리티가 높은지를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다른 상황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가 잘 녹아들도록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상황에서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와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를 그 클립 인코더에 태워서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을 뽑고 그 이미지끼리의 어떤 인베딩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척도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매트릭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립 스코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 클립 스코어의 되게 한계점이 좀 뚜렷하고, 좀 릴라이어블리티가 좀 낮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클립 스코어 자체가 어떤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두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하기 때문에, 그, 백 오브 워드라는 표현을 여기 논문에서 썼었는데, 어떤 그 단어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인베딩에 있는 그런 시뮬러리티만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거.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가 뭐 진짜 단순의 개무서운데, 진짜. 강아지를 그려라 이런 할까요? 텍스트, 이게 뭐지? 어떻게 나가는 거지, 여기서? 어, 네, 지금 오디오 들리고 계신데 그러면은, 그 백승이 4강 못 해볼까 하지 않았어요? 4강이요? 네, 네. 한국대회 아, 4강. 백스님 저희 지금 아, 진짜 그 저학년 오디오가 때 가고 싶어요. 들리는데 꺼주실 수 그러니까, 지금 있으실까요? 어떤 분이 오디오 키신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제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네. 그래서 클립 스코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클립 스코어로 어떤 단순히 어떤 물체를 생성해라라는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평가를 하지만 텍스트 프롬프트가 되게 복잡한 어떤 컴포지셔널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을 때는 그 클립 스코어가 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두 번째 그 라인에 제가 적어놨는데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개 오브젝트들끼리 어떤 릴레이션에 대한 좀 그런 프롬프트를 주거나 아니면 그 오브젝트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로지컬한 좀 리즈닝이 필요한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클립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어떤 매트릭을 잰 거는 아니고,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스코어를 잰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어, 요, 조금 더 이 클립 스코어의 좀 문제점을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이고,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여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이 강아지를 가지고 좀 다른 컨텍스트의 어떤 컨텍스트에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이제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와 이 아웃풋 이미지가 얼마나 잘 매칭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에 있는 강아지가 이 아웃풋에서 얼마나 잘 유지가 됐는지를 재기 위해서 이제 클립 매트릭을 가져와서 잰 경우인데, 딱 봐도 이제 얘보다는 요 아래쪽에 조금 더 이 오브젝트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 강아지의 어떤 특징이 더 잘 녹아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립으로 쟀을 때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에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좀 클립 스코어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떤 정확한 측정을 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총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아서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까 그 클릭 스코어의 어떤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VQA 스코어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포지셔널하게 좀 어려운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진 경우에 그런 어려운 텍스트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던졌고, 그거를 좀 더 잘 측정하는 것이 이 VQA 스코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를 같이 제안을 하면서 젠 AI 벤치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젠 AI 벤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문제점으로 집었던 좀 그 컴포지셔널한 텍스트 프롬프트들을 모아놓은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프롬프트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새로운 벤치마크도 같이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랭킹 바이 VQA 스코어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 저희가 시드를 다르게 하면 프롬프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에서 9개 정도의 그런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3개에서 9개 이미지를 이 VQA 스코어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 후에 그 랭크가 높은 애들만 좀 가져와서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이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점을 또 같이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클립 스코어의 이제 문제점이 좀 뚜렷하니까 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엔 또 어떤 다른 매트릭이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 기존 방법 중에 그래도 그 가장 이 방법과 연관성이 깊은 것 같은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챗 GPT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인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어떤 컴포지셔널한 프롬프트를 좀 디바이드 앤 컨커 어프로치로 좀 쪼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프롬프트가 블루 모터사이클 파크드 바이 페인트 칩 돌이라는 이런 프롬프트가 있을 때 이 프롬프트로 나온 이런 제너레이션 된 이 이미지가 얼마나 잘 제너레이션을 됐는지 좀 알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를 먼저 여러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뭐 칼라 어트리뷰트에 대한 프롬프트, 이 엔티티에 대한 프롬프트, 뭐 릴레이션에 대한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쪼개게 되는데 이 쪼갠 것들을 잘 보시면 이 전체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 모터사이클이 블루가 맞냐, 아니면 모터사이클이 실질적으로 있냐, 아니면 뭐 모터사이클이 정말 그 문 옆에 있냐, 뭐 문이 페인트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어떤 퀘스천 앤 앤서링 모델을 가져와서 QA 모델을 가져와서 이 그림과 각각 쪼갠 이 퀘스천을 같이 넣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각각 쪼갠 퀘스천들에 대해서 이렇게 OX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 중에 몇 개나 다 예스가 나오는지를 재서 이 스코어를 재는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클리어 나온 방법이고 이렇게 쟀을 때 좀 클립 스코어보다는 조금 더 이런 컴포지셔널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이런 생성 모델을 좀 더 잘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 단점으로는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이런
하이 레벨을 가지고 있는 좀 더 시멘틱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주어진 프롬프트가 Someone talks on the phone happily while another person sits angrily."라는 이제 옆에 뭔가 되게 전화를 행복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서 좀 화내고 있다.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성질을 이 프롬프트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좀 서브셋 퀘션으로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게 넌센스한 퀘션을 좀 생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is someone happy? 아니면 뭐 is there another person? 이런 것처럼 좀 논센셜한 퀘션으로 좀 나눠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에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과 이제 클립 스코어를 대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여기 논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솔루션은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QA 어떤 모델을 직접 가져온 다음에 요 맨 위에 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이미지와 그리고 does this figure show 요 인풋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요 텍스트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please answer yes or no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VQA 모델이 yes or no를 뱉을 텐데 이때 yes or no를 이제 1, 0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yes가 나오는 확률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VQA 스코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솔루션 자체는 무척 간단한데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다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 프롬프트가 The brown dog chased the black dog around the trees라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고 이 각각의 제너레이션 모델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경우에 딱 사람 눈에 딱 봤을 때에는 맨 왼쪽이 그래도 제일 잘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줄이 휴먼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한 점수인데요. 이 휴먼 점수와 이제 비슷하게 이 VQA 스코어도 얘를 가장 좋은 이런 제너레이션으로 점수를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요 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되게 낮고 오히려 좀 다른 생뚱맞은 좀 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높아서 좀 얼라인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QA 스코어를 쓰면 되게 간단하지만 좀 더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가까운 매트릭으로 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QA 스코어를 가져오면서 왜 VQA 스코어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작동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이 VQA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인하우스로 한번 트레이닝을 시킨 VQA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B 쪽 보시면 원래 다른 라마 같은 좀 그런 VQ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오토 리그레시브한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L이라는 토큰이 좀 이미지에 대한 토큰이고 Q라는 토큰이 이제 퀘스천에 대한 토큰인데 이렇게 이미지는 이렇게 이 퀘스천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토큰을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을 만들 때에는 퀘스천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구조를 오토 리그레시브한 구조를 바이 디렉셔널로 바꾼 다음에 얘를 한번 이런 학습을 시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요 논문에서 사용한 VQA 스코어를 만드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와 퀘스천 토큰 모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꿔서 얘를 사용을 했고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서 조금 더 VQA 스코어에 적합한 이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점수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 디렉셔널한 구조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BQA 스코어가 되게 성능이 되게 좋고 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젠 AI 벤치라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벤치마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포지셔널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포함한 이런 벤치마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조금 더 챌린징한 텍스트 프롬프트로 구성된 젠 AI 벤치마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좀 많이 써본 이제 디자이너들을 섭외를 해서 1600개의 좀 챌린징한 리얼월드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 각각에 대해서 어떤 태그를 걸어서 예를 들어 요 그림에 나온 One cat sleeping under the five bright stars라는 이런 프롬프트가 있을 때 여기서 슬리핑은 액션이다. 뭐 언더는 좀 스파셜한 정보다. 파이브는 좀 카운팅에 대한 정보다. 뭐 브라이트는 좀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런 정보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해서 태그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단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을 했고 이런 프롬프트는 크게 베이직과 어드밴스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씬에 대한 설명이나 좀 어떤 어트리뷰트나 릴레이션 같은 좀 비교적 단순한 이제 프롬프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팅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카운팅 아니면 뭐 여러 개 물체에 대한 서로 컴패리슨 아니면 디퍼런시에이션 뭐 로직 이런 좀 더 복잡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묶어서 어드밴스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 AI 벤치는 이 베이직과 어드밴스드가 같이 포함된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VQA 모드 그 스코어를 가져와서 텍스트 투 비주얼 제너레이션을 조금 더 임프루브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9개 정도의 어떤 시드를 다르게 해서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3개에서 9개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VQA 스코어로 랭킹을 매겨서 그 중에 가장 랭크를 높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제너레이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VQA 스코어를 랭킹을 했을 때 거의 휴먼 레이팅이 0.22 정도 로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이 SDXL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도 0.26 정도 더 랭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랭킹은 1부터 5까지 휴먼이 직접 이제 랭킹한 점수인데요. 그래서 1이 가장 안 좋다, 5가 제일 프롬프트,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1, 2, 3, 4, 5점을 매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이용을 하면 되게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 이게 또 VQA 스코어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얘를 다른 매트릭에 대해서 랭킹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좋지 않았,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 VQA 스코어보다 좀 더 낮은 효과였다라는 식으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립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랭킹을 매긴 다음에 클립 스코어가 가장 높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걔를 휴먼 레이팅에 넣었을 때, 휴먼 레이팅을 매겼을 때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요. 아니면 아까 다비드 소니안이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렇게 어, 디컴퍼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0.09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레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매트릭에 비해서 VQA 스코어로 좀 랭킹을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임프루먼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도 요 실험과 관련된 피겨를 같이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cat sitting to the left of the bookshelf라는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요 세 개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뽑아서 얘로 이제 사용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 VQA 스코어는 이렇게 가장 잘 나온 애를 어, 잘 나온 애의 이제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은 제너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반면에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요 애는 가운데 그림을 좀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쉘프의 왼쪽에 고양이가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된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립 스코어를 기준으로 뽑게 되면 얘가 뽑히게 되니까 좀 유의미하게 임프루브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역효과?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좀 빠르게 말도 좀 빨랐던 것 같고 좀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미리 몇 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거 선택하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지?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제너레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달리 3인 것 같은데 그런 달리 3를 가져와서 세 개를 이제 동시에 그냥 시드만 다르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만든 후에 사후로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 점수를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사후에 점수를 매긴 다음에 걔를 가져와서 이제 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혹시 코멘트나 질문 더 없으시면 그러면 원스익 오빠가 그 뒷부분 설명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이어서 실험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주로 이 VQA 스코어랑 클립 스코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다른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의 그 스코어링 방식들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던 클립 스코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이직 컴포지션스와 어드밴스드 컴포지션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어, AI 젠 AI 벤치에서 만들었었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느냐 해서 young person이 블루 배트와 그린 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린 배트와 블루 볼이 있는데도 클립 스코어가 높지만 VQA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클립 같은 경우에는 블루가 들어있고 그린이 들어있고 볼이 들어있고 배트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더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스코어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VQA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어떤 색깔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씬이 배경이 핫데이가 표현이 잘 됐는지 문과 카우의 그 순서가 카우 위에 문이 있는지 그리고 패런트 포인트의 차일드는 패런트가 차일드를 포인트해야 되는데 차일드가 패런트를 포인트하는 경우에 오히려 클립 스코어가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포인트와 패런트와 차일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오히려 점수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컴패리즌이라고 해서 숫자를 세거나 뭔가를 다른 것을 표현하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 without과 같은 이런 로지컬 띵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페이퍼 플레인이 이쪽을 향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향하고 하나는 빠르게 가는데도 스코어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좀 더 어려운 태스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클립 스코어에 비해서 VQA 스코어가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VQA 스코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한 건데요. 여기에서 챌린징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위너그라운드라는 것과 EQ벤이라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로지컬한 프롬프트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컴포지셔널한 프롬프트가 들어있어서 어떤 물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센다거나 하는 그런 프롬프트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 다른 그 오픈소스 메소드들과 비교한 게 있는데 표가 너무 길고 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여서 윗부분을 생략을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모델이 아니라 어, 그 클로즈드 돼 있는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CIFA, 뭐 VQ2, GPT-4, 그리고 VI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그 스코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이런 벤치마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요.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게 GPT-4B 이벌 해서 GPT-4 비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것인데 얘보다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해서 VQA 스코어를 만들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리뷰션으로 하나 내세우는 게 새로운 이 BQA 스코어를 위해서 BQA 모델을 새롭게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BQA 모델을 만들 때 QA 모델로 라바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라바 안에 들어있는 LLM이 아까 예지가 설명했던 것처럼 오토 리그레시브한 LLM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이미지 토큰들을 볼 수가 없어서 바이다이렉셔널 LLM으로 바꿔서 그 안에 라바 안에 T5를 넣고 이 라바를 다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새롭게 이번에 공개한 Our BQA 모델이고 그 BQA 모델을 사용한 BQA 스코어를 측정을 했을 때 훨씬 성능이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앞에서 데이비드 소니안과 같은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 메소드와 이 BQA 스코어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게 디바이드 앤 컨커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 작은 텍스트 프롬프트로 쪼갠 다음에 그 쉬운 프롬프트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컨커 메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VQA 모델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소드가 가지는 스코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 어떤 VQA 모델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 랜덤 찬스로 25%가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모델들은 더 낮은 그냥 찍는 것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VQA 스코어는 더 높은 스코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텍스트 얼라인 벤치마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네이아이 벤치마크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실어 놓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benchmark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좀 어려운 벤치마크들, 위너그라운드나 EQ밴과 같은 벤치마크가 아니라 이밀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벤치마크들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다른 베이스라인 스코어들을 같이 측정을 해봤을 때 물론 VQA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어려운 벤치마크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하나도 나오지 않던 방법들이 이 쉬운 벤치마크들에서는 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로우벤치 같은 경우는 82.6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 실제 BQA 스코어와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벤치마크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제네럴 벤치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제네럴 벤치를 가지고 이 제네럴 벤치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네럴 벤치로 만든 다른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들을 평가한 결과를 같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제네럴 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그 태스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 어드밴스드 컴포지션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 이 문장들은 조금 더 어려운, 그래서 모델들한테 좀 더 그 챌린징한 태스크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장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세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는데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문장들로만 모델을 평가한 거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들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때 스코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은 달리와 미드저니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3나 이제 이디오그램 같은 다른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은 들어있지 않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도 리포트하기를 달리 3가 텍스트 프롬프트가 굉장히 얼라인이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들도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제네이아이 벤치에서 어, 이런 어드밴스 컴포지션스로 돌렸을 때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QA 스코어로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3D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실험을 간단하게 안에 실어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서 유니폼하게 프레임을 샘플하고 그리고 3D 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폼하게 뷰를 뽑아서 그 뷰에서 이미지를 샘플한 다음에 그 각각의 이미지들로 VQA 스코어를 만들고 그걸 평균을 낸 값을 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디오나 이런 3D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클립 스코어나 픽 스코어 같은 이런 스코어들보다 오히려 VQA 스코어가 더 텍스트 얼라인먼트를 잘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에 대한 내용은 끝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럼 그 GenAI 벤치마크 셋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그냥 제공을 하는 건가요?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있습니다. 프롬프트와 이 프롬프트가 어떤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만 가지고 있고, 이 프롬프트로 모델에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그 제너레이트한 이미지를 VQA 스코어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점수들이 어, 요 점수들이 되는 거고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와 여기에 달려있는 태그들이 데이터셋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VQA 스코어는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매트릭 점수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100점에 뭐 90점이라고 하면은 거의 90%는 생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근데 VQA 스코어가 확률 값이다 보니까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는데 그 여러 가지 생성한 것들의 점수의 평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점수가 뭐를 나타내는지는 논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수 오빠 얘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VQA 스코어가 오빠가 말했듯이 어떤 프로베빌리티를 재는 척도다 보니까 뭔가 100개 중에 90개가 잘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프롬프트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90%는 되게 잘 그 프롬프트를 녹여서 만든다 정도로 조금 더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카운팅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네. 오브젝트가 몇 개 있는지를 VQA에다가 물어봐가지고 그거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카운팅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true voice가 standing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지를 BQA 스코어는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프롬프트가 주어져서 이미지가 생성됐을 때도 얘가 잘 생성됐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베이직 컴포지션, 그다음에 어드밴스 컴포지션 같은 거가 단어 하나하나마다 일단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그 단어나 뭐 프레이즈 같은 거에다가 어 그걸 가지고 그 VQL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멀티모달 BQA 같은 경우에 컴포지션 그 성능이 그렇게 엄청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뭐, 연구 같은 건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이런 실험들이 아마 그 BQA 모델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스코어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Hours T5를 사용한 이 VQA 모델을 만든 이유 네.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비디오 벤치마크 할 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제안한 건 아니고 그냥 비디오에서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제안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디오에서 프레임을 그냥 유니폼하게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